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미덕 겸손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겸손이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예로부터 우리의 민족의 자랑스러운 미덕이었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인데 교만은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을 말합니다. 현 시국을 보면 나라를 이끄시는 지도층 인사들이 겸손보다 교만 쪽으로 흐르고 있는 듯 합니다.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보다 나의 허물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즉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무지함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사랑하고 열심히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좋은 사례로 예수는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고루로 닦아주셨습니다. 겸손은 낮추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자존심과 욕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반감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출세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면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노자는 상창이라는 스승에게 도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상창이 늙어서 죽게 된 것을 안 노자는 스승을 찾아가서 사부님께서 세상을 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게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자 상창은 얼마 동안 노자의 얼굴을 보더니 입을 열고는 내 이빨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노자는 몇 개 안 남고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상창은 내 혀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입을 벌리셨습니다. 사부님 혀는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상창은 자 이제 알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노자는 사부님 이제 알겠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하고 큰 절을 드리고는 물러나왔다고 합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는 간단명료합니다. 그렇다면 노자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일까? 이 세상에서 이빨처럼 굵고 강하고 날카로워서 입술과 혀를 물어서 피를 내는 것은 곧 부러지고 깨지고 빠져나가고 없어집니다. 무력이나 돈으로 사람을 물어서 피를 내는 강하고 굳고 날카로운 것은 결국 부러지고 빠져나가서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혀처럼 바보처럼 물리고 피가 나는 것은 참으면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오래 남는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 브라더 로렌스 수도사의 이야기입니다. 성 브라더 로렌스 수도사는 어느 날 제일 분쟁과 다툼이 심하기로 소문난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가 문제 많은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자 젊은 수도자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 수도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노 수도사가 왔구려.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 닦으십시오. 처음 부임한 수도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전통이 된 모양입니다. 노 수도사는 이 수도원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노 수도사는 네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식당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노 수도사는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 원장이면서도 참고 접시를 묵묵히 닦았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구박이 대단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감독이 순시차 수도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쩔쩔 매였습니다. 그런데 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어디 가셨는가? 수도사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원장님은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로렌스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임명을 하였는데. 로렌스 수도사란 감독의 말에 젊은 수도사들이 아연 실색을 하였습니다. 그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 접시를 닦고 있는 노 수도사 앞, 즉 원장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 수도사는 죽기까지 항상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도를 지키며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 후부터 그 수도원이 모험적인 수도원이 됐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면 홍길동입니다 하면서 악수를 합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입대하면 인사하는 법, 관등성명을 배웁니다. 충성, 일병 홍길동입니다. 또는 중대장 대위 홍길동입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직을 먼저 말하고 이름을 낮추어 말합니다. 중부대학교 국어과 최태호 교수님은 나이 어린 초임 교사 시절 퇴근을 해서 집에 와 있는데 학부형께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면서 네, 제가 최 선생입니다 라고 전화 후 전화를 끊자마자 교육계의 대선배이신 아버님께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누가 임마 자기 스스로 선생이라고 해? 최태호입니다 라고 해야지 라는 꾸중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돌려받은 카톡에서 읽었습니다. 최 교수님도 자기를 소개할 때에는 직책명을 앞에 놓고 이름은 뒤에 붙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님들도 공공당 국회의원 홍길동입니다. 장관님도 공공부 장관 홍길동입니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 청문회나 대정부 질문 때 보면 공공당 홍길동 의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공당 홍길동 의원입니다. 하나같이 이렇게 첫인사를 합니다. 남이 부를 때는 홍길동 의원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은 국회의원 홍길동입니다 라고 해야 맞고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들도 공공학교 교장 홍길동입니다. 남이 부를 때는 공공학교 홍길동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도 교수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교회 담임목사 홍길동입니다. 공공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보다 나의 허물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것과 같이 겸손은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자존심과 욕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거만하다고 다른 사람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출세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면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이끄시는 고위공직자 여러분들, 겸손을 가슴에 담아 두십시오. 그리고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미덕, 겸손이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 그리고 고위공직자 여러분들이 겸손의 미덕을 솔선하여 지켜주십시오. 현 시국을 볼 때 국민의 공복임을 잊으시고 겸손 대신 교만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미덕, 겸손이란 제목으로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